생각할 수 있는 시입니다. 이 이미지를 생각하는 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눈물은 뼛속에 있다는 생각, 성미정. 곰국을 끓이다 보면 더 이상 우려낼 게 없을 맑은 물이 우러나온다. 그걸 보면 눈물은 뼛속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 뽀얀 국물 다 우려내야 나오는 마시면 속이 개운해지는 저 눈물이 진짜 진주라는 생각이 든다. 뼈에 숭숭 뚫린 구멍은 진주가 박혀있던 자리라는 생각도. 짠맛도 단맛도 나지 않고 시고 떫지도 않은 물 같은 저 눈물을 보면 눈물은 뼛속에 있다는 생각, 나는 아직 멀었다는 생각, 뭔가 시원하게 우러내지 않았다는 생각이 뽀얗게 우러나온다. 예. 이게 이제, 너 어디서 골랐지, 이 시를? 기억이 안 나네. 한 3주 전에 해가지고. 눈물은 곰국을 끓이는 것과 눈물과 그것을 잘, 진짜, 우리가 그것을 잘 비유해가지고, 네. 그리고 그 뼈에서 나온다는 생각, 그 착상, 그 차관이 네.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곰국 보고 설렁탕 이렇게 먹으면서 이런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네. 이게 곰국의 맑은 시원한 맛을 그것은 바로 이제 그 뼈에서 나온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곰국 끓일 때 뼈를 집어넣잖아요. 네. 그것까지 생각하잖아요. 뼈를 네, 집어넣고 네. 오랫동안 끓이면 처음에는 이제 뿌옇게 나오다가 맑은 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구멍이 숭숭 난 곳에서 나오는 것을 이제 진주가 이제 나오는 것처럼 그 맑은 물이 눈물이 아닌가 이렇게 비유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지도 그 눈물은 그 눈물이 나는 것은 그 국물 맛은 단맛도 나지 않고 짠맛도 나지 않고 그런 눈물 같은 맛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단지 거기서 소금만 치기만 하면 진짜 맛있는 국물이 된다는 거죠. 맛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국물은 원래 그 맑은 국물은 맛이 없지만 이제 우리가 먹을 때는 소금 간을 하는 거죠. 그때는 아무것도 뼈에서 무슨 단맛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오랫동안 끓여야지만 맑은 그 국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인간한테도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우리 뼛속에서 나오는 그냥 일반 액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살다 보면 뼛속까지 아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뼈가 부딪힐 정도로 그런 어떤 아픔을 느낄 때 거기서 진정한 이제 맑은 눈물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대충 그 아픔을 그냥 승화시키고 애도하지 않고 그냥 그 아픔들을 대충 하다 보면 눈물이 그냥 맑은 게 아니라 그냥 혼탁하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진짜 뼛속으로 아픔을 느낄 때 진짜 그 곰국을 맑게 끓이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를 한 것이 적절한 비유들이 너무 잘 쓴 것 같아요. 눈물은 뼛속에 있다는 생각이. 이게. 네. 그러니까 그쵸. 눈물은 뼛속에 있다. 이게 곰국을 끓이다가 나오신 생각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실은 제가 예전에 그 느낀 거였는데 사람의 모든 세포에는 사람의 모든 그런 기억이 담겨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내 몸의 모든 것 안에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에 그게 박혀 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정했을 때 내 몸의 뼛속에 나의 눈물이 있다는 거지. 내 눈물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도 그냥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 내가 눈물을 왜 흘리냐. 물론 기쁠 때 흘리는 눈물도 있지만 저는 되게 속상할 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 밀려올 때 눈물이 그냥 막 나오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때 내 뼈에서 내 뼈에 그 눈물이 뼛속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내 슬픔의 자락, 내 어떤 그런 고통이 내 뼛속에 있다는 거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어떤 슬픔이나 그런 것들은 이분이 표현하실 때는 성미정 선생님이 그러니까 시인님이 표현하실 때는 그 곰탕 끓일 때 마치 그 뼛속에서 하얀색 물이 막 나오다가 이 마지막에 끓일 게 없을 때 거기서 맑은 물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날 다 쥐어짜고 막 이래서 내가 그 모든 걸 다 쏟아냈을 때 나한테 그 정말 그 맑은 정말 그 눈물이 막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뼛속까지 고통스럽네요. 뼛속까지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뼈가 숭숭 뚫린 구멍은 또 진주가 박혀있던 자리라는 생각도 든다. 거기 진주가 박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 그것도 되게 정말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지? 뼈에 진주가 박혀 있었다. 근데 이게 왜냐면 살이 얘기를 하면 또 요거랑 연결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 사람 이렇게 태운다는 걸 뭐라 그러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그 하고 나면은 태우고 나면은 그 뼈에서 사리 같은 거 나온다고 하잖아요. 진주 같은 거 막 8개, 4개, 사리가 몇 개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고행을 했는지도 막 보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런 게 만약에 진주라고 생각하면은 사람한테 진짜 진주가 있나? 마치 조개가 이 모래가 들어갔을 때 자기 몸에 있는 그 모래 아픔을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거를 진주로 만들어내듯이 내 몸에 이 뼈 안에 진주가 있다는 것도 내 그런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내 뼈들이 이렇게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을 또 하시진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성미정 선생님의 그 눈물은 뼈속에 있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연에 보면 본인의 이제 성미정 시인은 자기는 네. 뼛속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 멀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으니까. 나는 시원하게 우러내지 않았다는 생각이 뽀얗게 우러난 거기까지밖에 못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맑게 우러나야 맑게 되는데 우러나게 하려고 그러면 더 많은 그 고통을 가져야 되잖아요. 본인이 그 고통에 비례해 가지고 어떤 계속 몸 안에서 어떤 몸 안에 공국을 끓이듯 뜨거움을 계속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 모든 어떤 고통이 계속해서 비례해가지고 들어올 때 그것을 어느 순간에 이제 뽀얗다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거기서 처음에는 이제 뽀얀 것이 나오다 맑은 어떤 그 국물이 나오듯이 내 눈물이 그때 이제 처음에 울 때는 눈물이 이제 그렇게 맑게 나오진 않지만 그 눈물 색깔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네. 어느 순간에 그 눈물이 하나하나 떨어질 때 정말 내가 완전 정화되고 어떤 내가 내 마음속에서 한참 이렇게 머물렀던 어떤 슬픔을 그런 승화되고 어떤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이제 드디어 나의 눈물은 이제 내 삶에 있어가지고 어떤 좋은 눈물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선생님은 눈물은 뼛속에 있다는 생각, 나는 아직 멀었다는 생각, 뭔가 시원하게 우러내지 않았다는 생각이 뽀얗게 우러나온다. 지금 이게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뽀얗게 우러나오고 있는 중이라는 그 말씀. 그렇게 또 따지면은 이게 국물이 다 끓어야 계속 끓어가지고 이게 다 끓여서 나오니까 사실 이분 해석에 또 따르면은 인생의 끝쯤에서 내가 맑은 눈물을 흘려낼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근데 지금 우리는 추론할 수 있는 거죠. 뽀얗게 우러나오고 있는 중. 우리는 아직 시원하게 우러내지 못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우려내고 있는 중. 되게 공구가 한 3일 끓이지 않나요? 3일? 2-3일? 끓이지 않나요? 한 2-3일 끓이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끓인 것도 있고 밤새도록 엄마가 끓이신다고 그래야 하니까. 이렇게 맛있고 소금만 몸이 건조한데 소금을 쳐서 딱 먹었을 때 그게 뽀얗게 우러났던 맑은 색깔로 느낌이 먹었을 때 이제 굉장히 우리 마음은 시원한 느낌을 갖죠.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시원한 느낌을 갖는다는 것은 이게 이제 맑다는 것은 시원한 것이잖아요. 시원한 어떤 눈물도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미각을 통해 가지고 미각 중심으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보니까 또 우리 삶을 미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표현해가지고 되게 이제 시고 떨지도 않은 물 같은 저 눈물. 미각으로 이렇게 비유해가지고 잘 안 쓰거든요. 쓰기가 힘들어요. 이제 미각적으로 이렇게 삶을 비유하기는 시각적인 비유는 뭐 노을이신다 뭐
그렇게 뭐 표현을 많이 표현을 하는데 많이 시각적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이제 미각을 가지고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미각이 느껴져요. 곰국의 맛이 느껴지는 시. 그런데 그 안에 또 우리의 눈물이 그 뼛속에 있다는 그런 생각을 곰국을 끓이면서 아니면 곰국을 빗대어 비유해서 표현을 되게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출판사가 없네 보니까 시가 사랑 사랑은 시집 야채 같은 제목가 거? 사랑은 야채 같은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또 약간 좀 이런 은유가 낯설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야채 같은 거. 이런 건 이제 눈물은 뼛속에 은유거든요. 있다는 생각에 눈물은 눈물을 뼛속에 지금 있다는 이미지를 것도- 내가 막 하고 있는데 사랑은 야채에서 웃음이 빵 터졌잖아요. 사랑은 갑자기 야채 같은 것이라 가지고 이런 은유들은 이제 낯설게 이렇게 다가오는 건데 이제 뭔가 이제 의미가 이제 제목으로 잡은 거 보니까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은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팁을 하나 이제 시청자 팁을 하나 드리라면 이게 눈물은 뭐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은유적인 표현이거든요. 눈물은 뭐뭐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사랑은 사랑은 그런 네, 어떤 창밖의 빗물 그런 같아요. 것들은 다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눈물은 뭘까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시인은 뼛속에 있다는 생각. 이게 이제 그 눈물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눈물에 대해서 이미지를 생각하신 후에 눈물은 뭐다 하면 그 시가 되는 그게 시가 되는 거예요. 네. 뭐 많이 눈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씨앗이죠. 눈물은 무슨 씨앗이죠? 사랑의 눈물의 씨앗이죠. 사랑의 씨앗입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죠. 사랑은 그 눈물의 옛날 씨앗. 노래인데 그게 제일 잘 표현했어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요. 왜? 사랑은 결국 가면 다 그 씨앗이 눈물이 돼가지고 사랑을 성공을 해도 눈물을 흘리게 돼 있고 난 성공 안 해도 헤어져도 눈물을 흘리게 돼 있고 너무 사랑해도 눈물을 흘리게 돼 있고 하게 이거 좀 저는 사랑은 태양 같아요. 태양 같아요. 네. 사랑은 창밖의 눈물 같아요.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가 진짜 전용력 그 가수가 만들었는데 진짜 양수경한테 줬어요. 전용력 노래예요. 전용 노래요?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이게 어떤 뜻인가 엄청 많이 생각했어요. 뭐 같아요, 근데?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창 밖에서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르겠네. 내 마음 밖에서 떨어지는 건가? 열심히 묵상하셨구나.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그건 네. 또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떨어지는 건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고. 근데 그게 약간 사랑이 바뀌었잖아요, 이게. 객관적으로 본다는 거 아니야. 사랑이 창밖의 빗물 같다고 이렇게 떨어지는 내 눈물. 안에 아니고 그러니까 바깥쪽에 그렇게 있는 거. 슬프게 보지 않는다는 거야, 그냥 예민하게 보지 않는다는 보지 거야. 말라고? 거리두기를 한다는 거야, 사랑을. 창밖의 빗물 같은 거. 가사가 제가 눈물을 앞으로 눈물을 흘리긴 흘리는데 이게 진한 우러나는 눈물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객관적인 눈물이죠. 그러니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 가사는 정확하게 다 보진 않았는데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데 슬프지가 않잖아요. 그치 슬프지 왜 않아요. 왜냐면 그러냐면 멜로디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사랑은 저 뼛속에서 나오는 눈물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사랑은 음이 좋으면서 근데 우리나라 대중가요의 문제점이 뭐냐면 아프고 90년대 가요들이 다 그러잖아요. 다 아프고 헤어지고 절망적이고 다 그것을 댄스곡에 맞춰가지고 노래를 부른다는 거지. 그래 그거를 좀 승화시켰 뭔가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죠. 그게 아니 왜냐면 시대가 암울하니까. 댄스곡에 맞춰가지고 사랑을 막 노래하는데 잘 들어보면 슬퍼. 근데 댄스곡 때문에 안 슬픈 것 같은 느낌도. 그래요. 그때 누가 그랬어요. 나는 개똥벌레. 개똥벌레? 이러면서 너무 슬프잖아요. 그것도 은유적인 편이죠. 네. 친구가 없잖아요. 근데 노래 너무 밝잖아. 친구가 근데 개똥벌레가 없네. 친구 없는지 알아요? 근데 있는지 없는지 몰려다니는데 걔네들도. 근데 그 가수는 그렇게 노래했어요. 네, 시를 그렇게 썼어요. 나는 몰려다니는데. 외롭다. 네. 근데 이 곤충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 되니까. 네,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이 시 봤고요. 선생님께서 이 시 읽어주시면 이 시와 관련된 사진을 이제 또 저희가 이미지로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시 선생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눈물은 뼛속에 있다는 생각, 성미정. 콩국을 끓이다 보면 더 이상 우러날 게 없을 때 맑은 물이 우러나온다. 그걸 보면 눈물은 뼛속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 뽀얀 국물 다 우러내어 나오는 마시면 속이 개운해지는 저 눈물이 진짜 진주라는 생각이 든다. 뼈에 숭숭 뚫린 구멍은 진주가 박혀있던 자리라는 생각도. 짠맛도 단맛도 나지 않고 시고 떨지도 않은 물 같은 저 눈물을 보면 눈물은 뼛속에 있다는 생각, 나는 아직 멀었다는 생각, 뭔가 시원하게 우러내지 않았던 생각이 뽀얗게 우러나온다. 뽀얗게 우러나온다. 이 시와 연결된 사진입니다. 네. Girl crying, bridge, child, grief, afraid, tears sad. 뭐 이런 건데, 예. 거기서 네. 픽스베이인가 거기서 무료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사진을 사진, 예. 이거 네. 이 사진인가 그림인가 네. 사진 같아요 보니까. 아니야 그렇죠. 그림이다 그림. 예, 예. 헷갈린다 저거 보니까. 사진인 것 같아요. 사진 같죠. 네, 사진인 것 픽스베이비는 사진 중심으로 이렇게 나오죠. 같아요. 예, 예, 사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보니까 한글로 안 써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crying, bridge, child, grief, upright, tears, sad. 네. 예, 알아서 해석하시면 되고요. 근데 굉장히 소녀가 저렇게 어디 구석에 가가지고 이제 사춘기 네, 소년이 될 수도 있고. 다리 위에서 이 소녀가 울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그쵸? 울고 있는 그 시가 아니라 그 사진 자체가 굉장히 이게 눈물을 흘리는데 이 흡인력이 있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 그림을 보는 딱 순간에. 이 사진을 눈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맞아요. 저는 사람이 웅크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동작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몸을 펴지 않고 웅크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그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예, 그 웅크리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왠지 이렇게 가서 일으켜줘야 될 것 같고 가서 안아줘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되게 혼자 이 숲속에서 가다가 길을 잃었을 수도 있고 또 다리의 끝 같은데 보니까. 네, 그러니까요. 다리의 끝이 지는 거. 길을 잃었을 수도 네. 있고 아니면은 엄마한테 또 우리 가정에 무슨 큰일이 생겨서 오빠가 때렸던지 아니면 뭐 그래서 막 도망 나와서 집 앞에 있는 또 외국이니까 여기 뭐 호수가 많이 있겠죠. 그 숲속이나 거기 이렇게 브릿지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거기 끝쪽에 와서 아무도 나를 못 찾겠지 하고 막 울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연상이 되는 되는 그런 사진이고 아까 그 눈물은 뼛속에 있다는 생각도 또 하게 되는 그런 사진이네요. 진짜. 근데 눈물 이렇게 흘리고 우는 소리들 세상에서 제일 슬픈 게 어린아이가 이렇게 네, 아기 때 말고 저는 이제 그런 느낌 들거든요. 네네. 이제 4세에서 한 7세 사이 학교 들어가기 전에 7세에서 한 7세 정도의 아이가 이렇게 진짜 슬프고 그럴 때 우는 그 울음소리가 제일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7세에서 8세 네. 내 아들이 울었을 때? 내 아들 말고 그런 어린아이가 이렇게 울을 때. 울 때? 네. 그리고 되게 슬플 것 같아. 저도 이렇게 경험이 많이 없는데 갑자기 경험이 없는데 하는데 옛날에 과거에 내가 어떤 애한테 화를 내서 걔가 막 울었던 생각이만 나면서 내가 이렇게 애가 울면요 막 가슴이 막 쫑그라드는 것 같아요. 제가 막 네, 맞아요.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 아이가 우고 이제 그 영화 유해 사건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막 하고 걔가 우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면 너무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메어져요. 그런 내 느낌이 아이도 들죠. 아닌데 저는 이제 애를 많이 또 교육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애를 많이 만났는데 애가 잘못하면은 저는 진짜 갑자기 화가 나서 이렇게 막 화를 내면 애가 막 울어요. 근데 그러면 진짜 가슴이 진짜 메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순간 얘한테 지는 거야. 걔가 울 때 제가 완전 지겠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이게 마음 붙잡으면서 네가 운다고 내가 널 용서해 줄 줄 아니?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정말 애가 울면 이 마음이 막 메어지거든요. 고통스러워. 하여튼 그 울음이라는 게 참 사람에게 여러 가지 그거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 그쵸? 아이의 울음은 또 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안쓰럽고 그렇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성인의 울음은 또 다른 눈물이고. 성인들은 다 잘 안 울죠. 외부 이제 타인과 같이 있을 땐 잘 안 울죠. 근데 저 지난번에 그 울지마 톤즈 봤거든요. 그 울지마 써 있는 앞에 울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눈물이죠, 우는 거. 울지마 톤즈는 톤즈라는 거기 갑자기 어디였더라? 그 수단 남부에 톤즈라는 작은 마을인데 거기에 이제 이태석 신부님이 가서 그 사람들 돌봐주고 했던 마을 이름이에요. 근데 원래 그 마을 부족 사람들이 2m가 넘는 장신이에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키 큰 사람들이 있는 부족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 몸이 장대하기 때문에 잘 안 운대요.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볼 때 자기네들이 되게 크고 막 이런 사람들이고 그걸 알잖아요. 자기 종족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크다는 거를. 그리고 이제 막 힘도 좋고 하니까 잘 안 울어. 그런데 이태석 신부님 사진만 보여주면은 막 울어요? 막 우는 거야. 근데 그래서 나는 그냥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신부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보면 눈물이 많겠지. 그냥 여기서 머물렀는데 그 부족 사람들이 원래 울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 신부님의 사진을 보고 1년 몇 개월 동안 못 만난 거예요. 돌아가시고 한국에서 돌아가시고 그 마을에 못 돌아갔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촬영팀이 거기에 1년 이후에 이제 돌아가시고 1년 이후에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 소식을 전하면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눈물을 막 흘리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눈물을 볼 때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거든요. 가슴이 메어졌거든요. 그런 울음이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하고 그냥 나누게 됐네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슬프거나 우울하시거나 삶이 어려우신 분들은 울지마 톤즈 보시면 많이 감동 받고. 제목은 울지마 톤즈인데 울으라고 그러면 어떡해? 같이 울다 보면은 너무 이게 힐링이 돼요. 사람이 이상하게 울고 난 다음에 또 힐링이 되잖아요. 그리고 감동받으면 또 힐링이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따뜻한 그 마음을 보니까 따뜻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보는데 눈물이 막 나고 힐링이 되고 감사하게 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 뭐죠? 비밀의 숲 보고도 눈물을 흘렸네. 이상하게 이게 울음 코드가 슬픔의 코드가 이제 정말 슬프고 부녀지간에 무슨 헤어지는 어떤 연인 장면 이런 것들 눈물이 나는데 저는 이상하게 이제 어떤 이제 정의를 실현하는 그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그 검사가 정의를 실현하는데 그게 막 이제 안 힘들고 이렇게 하는데 정의가 실현됐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맞아. 그게 딱 보면 그 실현이 됐을 때 그게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너무 이제 감동적인 느낌, 그런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사람마다 울음이 나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울리는 그 사실이 달라요. 사건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역사적 사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냥 무조건 한국 조선사 있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막 울어요. 이 옛날 사람도 이렇게 살았구나. 저 되게 웃겨요. 그래서 역사책 보면 막 눈물이 막 나와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때 왕은 이런 일을 했구나. 왜 사람들한테 이렇게 베풀었나? 사람들 왜 이렇게 고통당했나? 막 이러면서 막 우는 거야. 역사책인데 거기 뭐 이렇게 스토리가 막 긴 것도 아닌데 막 울어. 그러니까 사람마다 울음 코드가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든답니다. 하여튼 그리고요, 저희가